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7월 4일이네요. 오늘도 우울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우울한 소식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시장이 좀 좋아가지고 좋은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렸으면 하는데 오늘도 안 좋네요. 일단 뭐 아직 장이 안 끝나서 뭐 보고서만 좀 먼저 설명해드리고 또 시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W게임, 오늘은 뭐 종목,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온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W게임즈는 유안타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DNC 이제 저희 당사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 급락했죠. 뭐 사실 요 보고서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이제 저희 회사 보고서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꼭 당부해 주세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오늘 DLNC하고 GS건설 저희 당사에서 김세련 연구원이 보고서를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빠진 건 아닌데 영향을 좀 주긴 줬겠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일부 부정적인 보고서도 있어가지고 약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페노션, 포스코홀딩스 요 정도인데, 내용이 다 뭐 이게 뭐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오늘은 그냥 업데이트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 의미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본 나토 정상회의,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ROIC, 투하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괜찮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 요건 이제 아까 3% 가서도 얘기했던 거고, 대형 바이오 투자, 유통, 화장품, 여기까지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오늘도 저 이제 3% 가서 사실 제가 방송을 하고 왔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리딩방에 많이들 이렇게 가입해서 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심정은 알아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장도 안 좋고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럴 때 이제 리딩방에 처음 들어가면 또 잘해주죠. 잘해주고 막 처음엔 돈도 버는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엔 남는 거 없잖아요. 그죠?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근데 돈 다 까먹고. 근데 오늘 그 징징쇼 나오셨던 분은 너무 충격적인 게, 그 리딩방에서 제공한 종목들이 다 상패 종목들이 많았어요. 거래 정지되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꼭 너무 요새 리딩방 사고도 많으니까 주의하시고, 저를 사칭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주의하시고, 리딩 저는 뭐 안 하니까 뭐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리딩방에 뭐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 하시는 게 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W게임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W게임즈는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는 싸고요. 목표 주가 낮췄지만 지금 주가보다 2배 정도 위에 있고, 새로운 내기 게임이 나오나봐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냐면 P2E, 페이투 플레이투원인가요? 페이투원 스킬 게임이라고 하는데, 2명 이상이 서로 일정 금액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죠. 뭐 그게 윷놀이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윷놀이를 한다면 상대방과 내가 이제 돈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게임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스킬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실력에 의한 승부라서 도박이 아니래요. 미국에서는 도박으로 분류를 안 해요. 저도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스킬즈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연평균 96% 성장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그런데 손실 보고 있어요. 좀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아무튼 국내는 실제 돈으로 게임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W게임즈가 안 하고요. 미국에 있습니다, 주로. 소셜 카지노 게임들은 다 미국에 출시했고, 매년 이제 통신주 같아요. 사실 W게임즈는 통신주처럼 매년 수익이 일정합니다. 돈 잘 벌어요. 근데 성장을 잘 안 해요.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이 사업 모델을 가져와서 이게 돈을 만약에 좀 수익을 내준다면 W게임즈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요게 영국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모멘텀은 아마 될 거예요. 지금은 워낙 빠져가지고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모멘텀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W게임즈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게 스킬즈라는 회사의 영업 손실 밑에 보이세요? 이 회사는 계속 손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회사는 손실이에요. 근데 W게임즈는 돈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매출은 늘어나고 있대요. W게임즈도 저걸 했을 때 뭐 얼만큼 돈을 벌지 모르지만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이 스킬즈 주가입니다. 완전히 곤두박질. 돈 못 벌면 안 돼요. 지금은 돈 못 버는 기업은요 용납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건설주 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오늘 건설주 급락의 원인은 지난 금요일날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우리 한번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요건가요? 건설사 주가 이거 좀 조심하자. 여기 강경태 연구원님이 한번 코멘트를 해줬죠. 그래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너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전 수주 기대감,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대감 뿐이다. 근데 물론 좋은 뉴스예요. 이런 것들은 좋은 뉴스 맞는데 주가가 너무 그걸 빨리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건설주를 보실 때 이건 플러스 알파고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 메인 요리는 이거는 에피타이저나 후식이죠. 후식. 해외 쪽은. 해외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만 메인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택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게 메인이냐? 이제 나머지 건설사들은 메인은 국내입니다. 국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국내가 너무 안 좋아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락하는 건데, 근데 그거 몰랐던 것도 아닌데 주가에 오늘 반영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주가 그냥 밀어버립니다. 공매도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건설주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다만 2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높은 게, 최근에 건자재 가격이 다 꺾였어요. 원가 부담이 하반기부터 완화되고 상반기에 분양을 못했잖아요. 여러 이유들 때문에. 특히 자재비가 워낙 올라서.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분양이 늘어날 거고, 또 국토부 장관도 주택 공급 정책 7월에 발표한다고 했고,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주가들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그 네옴 사우디 기대감에 의한 좀 상승에 좀 이번 주에는 부메랑이 됐다 보셔도 되겠고, 요거 목표 주가 낮췄고요. 네, 목표 주가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후행적으로 낮추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대요. 그 이유가 러시아 플랜트 수주가 불발됐죠. 작년 말에 수주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2분기도 건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한 5월까지는. 6월부터 꺾였어요. 그래서 근데 DLENC는 예정 원가를 한 번에 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반영을 확 해버려요. 그럼 다른 업체보다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좀 충격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좋아지겠죠. 미리 반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PBR이 0.37배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여기에요.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완전 저밸류 구간이죠. 이렇게 역대 최대 저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어도 이걸 팔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맞설 악재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예, 지금은 악재에 맞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이슈 때문에 좀 저희 당사의 보고서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GS건설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고 지난주 네옴시티 기대감에 의한 급등 이런 것들이 되돌리면서 오늘 건설주가 좀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노션도 지금 BDI 지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주가 좀 별로 안 좋은데, 다만 저는 이제 이런 BDI 쪽은 아주 나쁘게는 안 보는 게 벌크선 수주 잔고가 이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저조해요. 컨테이너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벌크선은 BDI 쪽은 버텨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주주 환원도 좀 강화한다고 하고요. 퍼도 4.4배. 다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가기가 좀 어려워요. 모멘텀 측면에서. 왜냐면 저희 꺾이니까 지금 BDI 지수가. 그리고 원자재 왜 그러냐면요, 경기가 지금 침체 보인다 그러죠. 경기 침체면 원자재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당장 오르긴 힘들어요. 힘들지만 다시 또 기회가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요 정도입니다. 여기 5,500원, 5,000원 요 레벨은 또 장기 관점에서 투자해볼 만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예, 역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요, 너무 좋을 땐 조심하시고 안 좋다고 해서 막 이제 또 막 경기 침체 온다니까 폭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역으로 맞서시고, 그게 맞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똑같아요. 지금 너무 안 좋고 이제 막 목표주가 다 낮추고요. 막 철근 시황 안 좋고 화물연대 파업에다 2분기 실적 감소한다 그러고, 예, 막 이런 것들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철강 가격도 약해지고 실적도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다 알고 있죠. 뭐 경기 침체되는데 뭐 철강 업황이 좋을 수도 없고, 다만 이제 과거랑 다르게 공급은 늘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하방을 다져주는 요인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지금 어려운 건 반도체나 철강이 좀 비슷비슷한 게, 옛날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 이랬어요. 막 요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진폭이 너무 컸어요. 막 이랬다가 막 빠지고 요랬는데, 요게 이제 예전 사이클인데, 요즘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이게 진폭이 좀 얕아요. 요런 식으로 가죠. 완만해지죠. 이번에도 그랬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되는 사이클. 그러니까 근데 주가 밸류에이션은 예전에 이런 아래쪽 사이클의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으니까 너무 이건 좀 심하게 빠진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철강도 비슷해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추가 정책이 나올 것 같고, 지금 6월에 중국이 지방 특수채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싸고요. 배당도 한 6% 이상 주고, 그래서 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싸도 모멘텀이 안 되니까 못 가더라고요. 과거보다는 절대 이익 레벨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한 한국 경기 선행지수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BNK의 김성노 연구원님이고, ISM 지수거든요.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PMI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지표들. 근데 막 보면은 막 정말 중요하다 얘기들 엄청나게 했는데, 정작 이제 아마 그냥 얘기만 듣고 모르시면, ISM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ISM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제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뭐 예를 들면 테슬라, 예, 라든가 뭐 애플이나 이런, 거기에 보면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구매 담당자. 그 직업 중에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든 뭐 이렇게 뭐 메일을 보내든 설문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항목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 수주 어떤 것 같습니까? 주문이 좀 줄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몇 달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수출 쪽은 어떻습니까? 예. 재고는 어떻나요? 그다음 배송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요. 그래서 그런 걸 지수화해가지고 종합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50, 이게 50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50 넘으면 경기 확장. 그래서 넘어갔죠. 여기 코로나19. 코로나 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 지금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침체로 가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들의 설문조사입니다. 심리. 그래서 저게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ISM 저기 보면 비제조업은 뭐냐면 제조업체 말고 서비스 업체,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 뭐 여행사라든가 뭐 그래서 호텔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설문조사하는 거죠. 여긴 중국입니다. 중국은 보이세요? 중국은 반대로 터닝하고 있죠. 비제조업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꺾이고 중국은 폭락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그 양 국가가 좀 달라요. 지금 사이클이. 그래서 요새 중국 증시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이게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게 드디어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어요. 경기 선행 지수가. 뭐 이걸 폄하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돌렸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개선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빠졌어요. 경기가. 여기서부터. 한국이 되게 빠르죠. 미리 이걸 알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터닝했다는 건 지금은 경기 침체로 가지만 앞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은 꺾이지만 중국 살아나고 한국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서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PER은 8.1배로 이 금융위기 당시 여기가 금융위기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코로나 때 그죠? 예. 요런 구간 지금 보시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지금 그 정도 위기는 아닌데 역대급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가는 원유는 지금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유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게 지금 초과 공급 상태예요. 그래서 원유 공급도 좀 많은 상태.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라든가 중국 아니 이란이 아니라 인도나 중국 쪽으로 러시아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 당사는 참고로 국제유가가 가을 이후로는 크게 빠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때 한번 그 이리온 보셨죠? 이리온의 그 최진영 연구원님 꼭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근데 의외로 그분 얘기처럼 지금 조금씩 되려는 조짐들이 좀 나오곤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이승훈 연구원님이 한국의 6월 수출이 조업일수 영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수출이 5.3% 증가했는데 조업일수가 이틀 적었어요, 작년보다. 그럼 그거 감안해야죠. 그래서 수출 증가율은 16.6%로 지난달보다 오히려 잘 나왔어요. 좋았죠. 이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운송 차질이 있었어요, 화물연대. 그런데도 16.6%면 잘한 거고요. 중국 지역 봉쇄 영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수출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5월 달에 비해서는 좀 회복이 됐고, 그래서 한국 수출은 진짜 선전했다. 저런 거 감안해도. 다만 앞으로 꺾이겠죠. 지금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뭐 수출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거기다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수출 쪽은 앞으로는 둔화될 거는 같다. 다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은 됐겠죠. 예.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의 주범은 이제 에너지, 유가 너무 올라간 게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유가가 100달러까지만 떨어지면요 흑자난대요, 무역 수지가. 좀 그러길 바라고 국제유가 좀 많이 빠져야 돼요. 예, 그래야 증시에 숨통이 트입니다. 환율은 지금 유럽의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많이 파는데 이제 약달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유럽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연준이 정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켜야 되고, 전쟁이 종료되면 됐고, 전쟁이 쉽게 종료될 것 같지는 않고, 무역 저자가 완화돼야 됩니다. 유가. 그래서 요거는 이미 시작을 했고, 요건 아마 7월달에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책 변화는 아직 아니고 무역 적자 완화. 이건 에너지 가격 떨어지면 됩니다. 요게 되면 에너지 가격 떨어지죠. 그럼 연준 정책도 바뀌어요. 물가가 완화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유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정상회담 기대는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수출 증가율입니다. 터닝했고요. 반도체, 무선통신, 자동차가 좀 안 좋았죠. 이게 왜냐면 화물연대 파업이 좀 있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 데이터 보고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좀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본 나토 정상회의인데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박상현, 유진희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좀 적어줬고요. 이게 나토 정상회담이 이번에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축하는 건 신냉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미 시작이 됐죠. 사실 그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과의 갈등. 그래서 나토와 러시아가 사실 예전에 나토가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여겼는데 이제는 위협으로 간주한대요. 바뀌어버렸어요. 이번 전쟁 때문에. 그래서 나토와 러시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나토 뒤에는 또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냉전이죠. 명확하게. 그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 가입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가 끝났다가 지금 다시 냉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바스 지역에 천연가스가 엄청 많아서 그거를 젤렌스키도 대통령도 포기 못하고 푸틴은 장악을 했는데 못 나가죠. 이거 잡은 거니까. 그래서 그 천연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포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이즌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교착 상태 이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화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중국에 대한 전략도 많이 바뀐 게 중국을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명시했고 원래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입장에서 유럽도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겠죠. 예. 그래서 중국은 우주, 사이버, 해양 영역을 포함해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 한다. 좀 무서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나토는 대부분 유럽 국가예요. 거기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중국과의 관계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프레임워크죠. 예.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해서 서방이 위협.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한국의 수혜죠. 중국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갖춰졌는데 이제 한국이나 이 뭐 동남아도 돼 있고 대만, 일본 중심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번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토 회의로 인해서 러시아 에너지 리스크 및 중국 그래서 이거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또 주는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중국은 싸게 만드니까 이게 증폭되면 또 침체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가 불안도 계속 장기화될 것 같다. 물가가 계속 고물가일지 저물가일지 중물가일지 모르지만 여기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공급망 혼란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하면 중국과 한국 기업들은 경쟁을 많이 해요. 제조업에서. 이 부분은 호재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CATL이 미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막 진출한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 CATL은 유럽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중국 위주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 공백을 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서로 경쟁하는 거. 또 선박도 경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한테 호재긴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기업들은 불안한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중국 쪽에 대해서는 뭐 그때 기사도 나와 있으니까 약간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좀 중국 소비자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중국과 맞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좀 보복이 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 중에 사드 보복인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무조건 기업 분석이에요. 재무제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그리고 사업보고서에서 뭐하는 회사고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어느 정도고 증가하는지 PER은 몇 배인지 그리고 얘가 속한 산업은 성장하는지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알면 좋죠. 우리가 기업이나 종목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중국을 왕따시킨다면 중국과 한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에선 그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어쩔 수가 없지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지식이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래야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서방의 대중국 견제 강화, 뭐 아무튼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 미중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안 좋았어요. 신냉전, 물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이 신냉전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당장. 그래서 불안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더욱더 조심조심 투자하시되, 요런 데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찾아보자. 그 대표적인 게 뭐 조선업종이죠, 사실. LNG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 ROIC라고, 이게 투하 자본 수익률인데, ROI는 뭐예요? 자기 자본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의 자본이 있는데 500 벌었어요. 500 나누기 1000 하면은 얼마예요? 50%. 그죠? 예. 그게 ROI입니다. 50%가 이익률이에요. 자기 자본 이익률,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근데 ROIC는 내 돈, 남의 돈 다 합친 거. 투하 자본, 빌린 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장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 공장 하나 만드는데 2조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그 2조가 투하 자본입니다. 빌렸든 뭐 내 돈이건. 근데 그 배터리 공장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 그럼 이익률은 5%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ROIC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건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적이래요. 배터리는 11기가와트 전기차 16만 대 수준, 요거를 재검토한다, 애리조나. 근데 미미하고요. 극히 미미한 수치라고 하니까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인플레로 인한 비용 부담이, 요런 이제 왜 그러냐면, 인플레로 인한 비용 부담이 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게 이익이잖아요. 요거를 투하 자본, 요게 뭐 부채도 있고 내 돈도 있고. 근데 이 부채가 커지겠죠, 인플레 때문에. 아니, 그 비용 부담, 고물가, 고금리로 가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채 크게 커져요. 그러면 요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은 떨어지죠. 우리 알잖아요. 수학 다 배웠던 거니까. 이 밑에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집니다. 이게 ROIC예요. 이게 줄어들면 이제 매력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ROIC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다만 한국 기업들은 실제로 배터리는요, ROIC가 되게 낮고요.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 업체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판가 전가력도 우수하고 세액공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보다는 좀 낮고, 조인트 벤처 포드, GM, 폭스바겐하고 같이 이걸 맺었죠. 한국 기업들은 같이 해요. 투자비 부담도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반영됐고, 다만 유럽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거든요. 요게 회복돼야 됩니다. 유럽이 회복돼야 주가도 좀 회복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6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 그룹 괜찮았어요. 2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줬고, 특근도 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도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6월 들어서는 반도체 공급 차질도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럼 생산량 늘어나겠죠. 이건 부품 회사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 기아의 도매 판매, 네, 증가하죠, 계속 수치가.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반도체 없어가지고 못 팔던 구간입니다. 못 생산하다. 이게 터닝하고 있어요, 지금. 확실히 이런 부분도 우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인센티브, 딜러들한테 제공하는 비용은 뭐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고요.
인센티브 비용이 이렇게. 산업 평균이 검은색이에요. 근데 저 밑에 현대차는 시장 평균보다 인센티브 비용이 더 낮아요.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지만 뭐 현대 기아도 감소했지만 시장 MS가 시장 점유율이에요. 마켓시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마켓시어는 시장 점유율은 11.6%고요. 일본 두 번째 기업 혼다와 닛산의 합계가 이게 11%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뛰어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미국 시장 인센티브는 하락했고, 그리고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 기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 게, 현대 기아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린피스 아시죠? 오늘 좀 주가 빠졌는데,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현대차가 배기가스를 조작한 거 아니냐, 지난주 독일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대요.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검사를 받은 현대 기아의 2015, 2018년 10개 차종 있죠. 이게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주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린피스 주장입니다. 검찰이나 현대차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죠. 다만 아직은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현대차는 또 브랜드 이미지에다가 또 과징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건 보도고요. 그리고 요게 결론까지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김종선 연구원님이 좀 적어준 자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15년 르노와 오펠, 당시 GM 브랜드죠. FCA, 이게 스텔란티스입니다. 옛날에 피아트인가요? 판매 모델이 배기가스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부재하고요. 2017년 스텔란티스의 디젤 모델 판매 광고를 중단하는 것을 이제 유도했고 합의했다고 하고요. 21년도에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파리 기후협약 및 독일 자체 환경 규제와 비교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며 독일 지방법원에 소송을 또 제기했다고 합니다. BMW, 벤츠를 소송 걸어버린 거죠. 당시 BMW와 벤츠는 환경 기준에 부합한 판매 목표를 전개 중이라 언급을 했고, 현재도 계속 조사 중인가 봐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현대차는 독일 정부의 DL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를 모두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현대차는 지난주 검찰 조사 또한 타겟 조사가 아니라 배기가스 검출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이라고, 좀 현대차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만 여기 그린피스 주장으로는 자체 조사 결과 현대기아 10개 차종이 조작 장치를 통해서 기준을 통과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과실 여부는 독일 검찰 조사 결과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독일 환경단체네요. 이게 그린피스 DUH라고, 여기 독일 환경단체거든요. 근데 이 환경단체가 벤츠하고 BMW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대요. 이미 예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더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 집단 소송하고 정부 과징금, 브랜드 가치 하락이 좀 가능하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는 뭐 아직은 이건 괜찮습니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흔들린 이유는 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린피스 환경단체 DUH가
아무튼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이 조작했다라고 좀 언급을 해버렸는데 독일 검찰은 아직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론은 안 났으니까요. 다만 안 좋다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일부 영향은 좀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이건 빨리 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는 통상적인 뭐 검사라고 했는데 그린피스 얘기는 또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 대형 바이오 투자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동안 바이오 1000대 받았는데 2주 전부터 좀 움직이고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좋게 보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셀트리온 램시마 SC 아시죠? 요게 판매 주사형 집에서 놓는 거. 요게 판매 호조가 좀 본격화 될 것 같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만, 그 다음 미국 유플라이만, 램시마 SC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높아서 2023년까지는 수익성 개선되지 않을까. 올해 되게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바도 좋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반등도 좀 기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중에선 다사자가 아니라 바이오 쪽에선 셀트리온 그룹하고 여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 개 쪽에 집중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화장품 투자 전략인데 6월 소비 심리는 안 좋고요. 뭐 최악이죠. 진짜 안 좋아요. 물가 상승률은 급등했고 이자율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늘기가 어려운 게 이자 상승하죠. 물가는 오르죠. 소비 심리까지 꺾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이 15조 원이나 증가한대요. 백화점 편의점 업체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편의점 업체들 실적은 좋은 건 아는데, 특히 그 뭐 대형 마트나 이런 쪽 같은데, 이게 만약에 소비가 꺾이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화장품도 똑같죠. 화장품 수출 감소할 것 같고, 물론 중국의 한한령이 지속돼도 변할 것은 없다. 국내 주요 중저가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도태됐고, 그 다음에 럭셔리 소비는 한한령간 보다는 브랜드 간 경쟁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미 뭐 중국 안 좋아질 거는 반영될 만큼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수혜를 받는 거죠. 거기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아직은 투자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보수적 투자를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 일부 좀 담겨있고, 이게 소비심리 지표예요. 이렇게 안 좋습니다. 소비심리 지표.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유가랑 미국과 사우디 간의 뭐 이런 회담, 뭐 중동 산유국, 그럴 때 가격 추이인데, 이때 트럼프 안보회담, 베네수엘라 제재 검토, 트럼프 이란 핵합의 탈 때,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요 구간이 원유의 공급이 많은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때 이제 국제유가 다 안 좋아요. 빠질 때죠. 원유 공급이 많다. 요런데. 그리고 미국이 대러시아 이제 그 거래를 제한시켜 버렸고, 이번에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국무장관이 사우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성과 나오면 유가는 더 떨어지겠죠. 또 과거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유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렸는데, 그 이슈가 끝나고 나면 유가가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GDP 나오는데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예요. 요게 마이너스죠. 수출은 괜찮은데 정부가 지출할 돈이 없어요. 지금 수입보다 수출이 많고, 개인 소비 지출, 개인들이 이제 돈 쓰는 거죠. 그거 거기까지 괜찮은데 고정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나가지고 좀
미국의 2분기 역성장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2분기에 역성장 하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은 경기 보통 침체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가 줄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보고서는 다 해드렸고, 잠깐만요. 이제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아직 장이 끝나려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전기전자는 좋아요. 삼성전자 올라가지고 오랜만에, 코스피는 아무튼 오늘도 저점을 깨가지고 2300도 지금 거의 붕괴되고 있고, 막판에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밑꼬리 달고. 그렇지만 오늘 환율도 좀 올랐고, 여전히 좀 수급적인 부분도 좀 부담이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엄청 팔죠.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융투자가 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그 요즘에 투신하고 사모펀드 많이 팔죠. 이게 아마 펀드 환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급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증시가 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펀드나 외국인 또 개인 신용매매, 이 연기금의 주식비중 축소 이런 게 다 겹쳐서 한국 증시가 유독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펀드 환매는 그냥 환매 나오면 그냥 팔아버려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 요새 사모펀드 주식 엄청 팔아요. 보세요. 여기 사모펀드에서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당분간 힘들어요. 멀쩡한 기업도 팔아야 되니까. 요게 좀 최근에 외국인과 더불어 증시의 부담입니다. 근데 저런 거는 언젠가 끝나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빠진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급으로 인해서 빠진 거는 염려할 필요는 없고, 가장 걱정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죠?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좀 오래 갈 수 있는데, 저런 수급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파는 게 자동차 쪽하고 전기전자, 조선 이런 쪽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쪽을 좀 사네요. 통신 섹터 쪽으로는 오늘 바이오가 좋아요. 원숭이 두점, 백신 뭐 이런 쪽이 급등해 버렸고, 자전거 섹터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다 좋네요. 통신 바이오. 백화점 쪽도 오늘 일부 올랐는데, 기업마다 다르네요. 현대백화점 좀 빠졌고,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는 오늘 삼성전자가 아무튼 하이닉스랑 버텨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바닥은 좀 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의료기기 쪽은 아무래도 진단키트, 그 원숭이 두창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진단키트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주말에 많이 늘었대요. IT 대표주들은 오늘 삼성 SDI가 좀 2차전지 때문에 좀 안 좋지만, 다른 쪽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카지노 쪽은 강원랜드가 오늘 좋았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도 요즘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 찍어가는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좀 빠졌고, 뭐 이제 나머지는 다 빠진 업체들이죠. SPC 삼립이 요새 분위기 괜찮죠. 실적 좋다고 하니까. 음원 음반주 오늘 SM, JYP, 하이브 다 올랐습니다. 오늘은 건설주는 다 안 좋았고, 정유도 좀 안 좋았고요. 다 뭐 하락이죠. 하락. 항공주도 뭐 유가 상승, 재무구조 우려. 건설기계 오늘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잘 버티던 이쪽 섹터 오늘 완전히 뭐 실적도 충격도 있어요. 실적 우려. 그래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게 무조건 보고서 때문이라 볼 수는 없는데, 공매도 쏟아지는 것 같아요. 공매도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새는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주가들 저렇게 빠졌는데도.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도 그동안 달리다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조선기자재
그래서 추격을 하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반드시 내려와요. 또 내려오면 또 기회 생기는 거고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선기자재는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빠졌고, 항공기 부품은 이제 인공위성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방산업종 나토 정상회담에서 크게 뭐 유의미한 뭐 무기 수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다만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그 보잉 있죠. 보잉하고 유럽의 에어버스가 서로 경쟁하잖아요. 근데 에어버스를 선택했대요. 중국이 비행기를, 여객기를 보잉 건 안 하고.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보잉에도 많이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체, 비행기 기체 있죠.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 구조물을 거기에 대한 실망감하고, 또 그 부분, 이 누리호 발사 끝났고, 그 다음 나토 정상회담 끝났고, 이벤트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주가는 비싸고, 항공우주가 PER 40배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 당분간 쉬어가겠죠. 그리고 다 안 좋네요. 특히 오늘 방산도 많이 빠집니다. 방산주들도 급락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빠져가지고 특별히 뭐 논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바이오 좀 버텨주고, 통신주 일부 방어주, 반도체 대표주는 낙폭과대 회복 바닥에서 뭐 그런 정도 주가들이 좀 일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시장 좀 답답하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건 아무튼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좀 바닥을 다지는 거. 다만 오늘 건설주도 그렇지만 조그만 뭔가 악재나 이런 게 나오면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제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좀 제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지금 하면 안 돼요. 금지시켜야 됩니다. 공매도는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를 눌러주는데, 비싼 걸 눌러주는 거는 순기능인데, 지금 비싼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싼 걸 더 싸게 만들어 버리니 이게 뭐예요. 공매도가 지금 유명무실한 거죠. 외국인은 공매도 해가지고 돈 엄청 벌고, 공매도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일반적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 순매도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공매도가, 매도 금액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공매도만 아니어도 이 정도 빠질 건 아닌데,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충격받는 이유에 좀 많은 부분이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힘내시고, 시장 매일매일 힘들고, 오늘 막판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매일매일 힘듭니다. 버텨내는 것도. 그렇지만 잘 이겨내시고, 뭐 사이클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고, 우리 한국은 수급에 의해서 더 많이 진폭이 생기지만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이고, 신용만 조심하세요. 신용매매, 레버리지 이런 쪽만 아니라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이것저것 좀 얘기하다 보니까 또 벌써 한 50분 됐는데, 또 오늘 고생하셨고, 또 내일 또 일요일 내일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내일 할 때 또 찾아뵙도록, 내일은 또 라이브니까 들어오셔서 좀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든 장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담보 비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담보 비율을 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증권사들도 따르겠죠. 그래서 급한 신용 매물 물량은 당분간은 좀 출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다행이죠. 아무튼 지금은 외국계 증권사의 CFD 차익 거래, 요건 사실은 개인이 하는 건데 자꾸 외국인으로 잡혀 있고, 공매도 요 두 개가 좀 되면 좋은데, 그러길 좀 바라봐야죠. 좀 제발 그만 좀 팔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맘 편히 좀 방송도 보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은데, 그럴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뭐 여기서 뭐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매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기운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 상태로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거나 막 쪼아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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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